하민 교수님, 네. 일단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일본의 그 유흥가를 가보면 뭐 그 도쿄의 그 가부키초가 됐든 오사카의 그 도톤보리 뭐 어떤 뭐 유흥가 쪽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단 이 호스트바 문화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일본이? 그 호스트바가 원래 그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시는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을 위한 업소들로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 한참 이제 일본 버블 경제일 때 그 뭐 접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유흥업소들이 생겼는데요. 아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유흥업소들은 되게 이제 남성 고객들 위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성 고객들한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이제 여성 종사자들을 위한 업소들로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붕괴하고 또 호스트 업계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시장을 이제 넓히기로 전략을 짭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경쟁도 심해지고 이제 호스트들의 이제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방송 같은 데 이렇게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호스트들이 마치 아이돌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 지금은 네, 굉장히 그 계층이 소비층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우리 그 진짜 만화 캐릭터 같은 그 네네네. 헤어 디자인과 그렇습니다. 그 메이크업과 의상과 네. 그리고 이 가게들에도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우리 그 나이 뭐라 그러죠? 우리 선거차 뭐냐 그걸로 해가지고 예, 예, 막 광고. 네, 예. 광고 도로를 달리더라고 차가. 네네네. 그게 일단 이제 본인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심한 측면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호스트들에 대한 수요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수요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아까 처음에는 결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의 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그렇다고 저희가 이해가 그렇죠. 돼요. 예, 예. 근데 그 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진짜 그 유흥 그 저 번화가에 건물 거의 매 건물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거는 그냥 그럼 일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일반인까지 확장이 된 건가? 일반인들까지 확장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80년대에 그 제비족이라고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처음에 그 타겟이 됐던 분들이 뭐 그 해외 출장 가시고 이제 중동에 건설 가시고 이제 그런 분들의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제비들이 영업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뭐 이제 그 해외에서 돈 벌러 일하고 이제 이런 분들보다는 일본에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 문화에서 그 남녀의 성 역할이 좀 우리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그 기대, 사회적 책임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이제 최근에도 여자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여자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척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자력이 높은 사람은 남자한테 뭐 이제 술자리에서도 잘 챙겨주고 뭐 손수건도 챙겨주고. 우리 보통 여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겁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이런 이제 호스트들로서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일본 검색 1위 단어 중에 하나가 받는 여자라는 단어였다고 네네. 하네요. 이타다키 그러면서 조시. 미리짱이라는 여성.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네. 네. 이분이 뭐 그렇게 최고의 네, 그런 그 키워드 그 검색 단어가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중년 남성들에게 이제 돈을 뜯어내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 약하다, 뭐 오빠, 아저씨 이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 원조 교재 소위. 네네 그런 식이죠. 받아서 한 14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1년에. 네, 뭐 이때까지. 네. 이때까지. 야,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받아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호스트가 호스트한테. 따바쳤다고. 예, 예.
그 이제 이런 여성들까지도 이제 호스트의 고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호스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오늘도 아마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제 A급 이제 카리스마 호스트라고 하는 계층의 호스트들은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런 이제 상류층 여성들을 상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급이 안 되는 호스트들일수록 좀 본인의 생계조차 어려운 뭐 가출 청소년부터 이런 여성들에게 이제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전략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외롭고 좀 힘든 여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간 다음에 점점 이렇게 자기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자, 허클님,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샀어야지 호스트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네. 투자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자기는 거의 뭐 그렇죠. 진하게 자기는, 살았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굉장히 그 최저 생계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야, 도대체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이제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만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근데 하여튼 지금 그 호스트와 관련해서도 그 뭐죠? 우리 방송에도 공중파였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그 일본 최고의 호스트 그 나와서 막 그 이야기하고 자기 접대 기법 이렇게 보여주는 거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외모만 봐도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치 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금발에 막 이렇게 피부도 백인 피부 같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일종의 그런 환상을 소비한다는 개념이죠. 성형수술 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던데. 1억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1억이? 네네. 근데 이분의 수익이 얼마라는 거죠? 이게 꽤 많은 걸로 제가. 일 매출이 뭐 6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루에? 네네. 연 뭐 수백억. 뭐 지금은 본인 사업도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술값으로. 하루에 6천만 원. 네. 자, 근데 이게 그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일본의 그 사회 현상, 그러니까 이게 그 강 건너 불구경으로만 볼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문화서부터 시작되어 온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왜 순종적인 문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렇죠. 억압돼 있는 여성들의 억압돼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 분출이 되는 거라고.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종속적인 위치에 있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평소에 받다 보니까 이런 호스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진짜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 부자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갖다 막 호스트한테 다 갖다 썼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최근에 이제 유씨라는 호스트가 이제 10억짜리 술을 이제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맘이고 직장인입니다. 크게 이제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인데 뭐 아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제 자기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다 갖다가 한 번에 썼다고 하죠.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곳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좀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좀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이거 오히려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연예인처럼 동경하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유가 어디일까요? 그게 일단은 그 버블이 붕괴하면서 90년대 이후에 호스트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급의 호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들을 PR하고 광고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호스트가 그 소위 이제 공중파 예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술이라든가 여자의 환심을 사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예능처럼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재밌어하고 해서 이 직업이 이제 어떤 어둠의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아이돌처럼 이제 생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부터 나도 나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뭐 연예인, 스포츠 선수, 호스트 이제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좀 뉴스가 나왔던 것이 그 12의 소녀들, 그 네. 일본 매축 여성들이 네네네. 한국 경찰에 이제 체포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거기에다 갖다 바칠 돈들을 모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네네. 사실 좀 부끄러운 과거기도 하고 뭐 현재도 뭐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 여성들이 무슨 가고 있다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예, 해외 성매매. 네, 해외 성매매. 네네. 근데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온다라는 거는 사실 좀 흔치 않은 얘기 같아서 예, 과거에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열도의 소녀들의 특징이 굉장히 연령대가 어리고요. 소위 좀 가출 청소년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스트들한테 이렇게 낚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이제 외모라든가 이런 화술로 이런 이 친구들의 이제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돈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한국으로 원정 성매매로 오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한국도 요즘 그 무슨 뭐 별풍선 쏘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자기가 그 여력이 안 되는데 진짜 대출까지 받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 BJ들에게 별풍선 쏘고 하는 이런 게 다 연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현대 사회의 어떤 문화적 현상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롭고 어떤 이제 위로를 원하는데 이걸 이제 자기 주변에서 그런 위로를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BJ라든지 어떤 가상의 호스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돌이라든지 소위 이제 덕질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 별풍선을 쏘는 거라든지 뭐 아이돌한테 그런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하는 거하고 기본적인 심리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걸그룹 같은 경우에 그 어떤 굿즈라든가 이런 거의 매출보다 네. 이 보이그룹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네네. 아무래도 돈을 쓰는 거는 여성 매출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돌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성격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남성들이 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꼭 그 부분에서는 성별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전에 보통 남성들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 남자가 이제 나이를 먹고 뭐 직장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대우받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허한 그 공허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쓸모 없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뭐라 그럴까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유흥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건 여성들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도 뭔가 심리가 좀 달라지는 어떤 그 사회적 심리 현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젊은 친구들이나 뭐 이게 다 똑같은 겁니까?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여성 권리가 신장이 되고 이제 여성들의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 남성 직장인들에게 있었던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어떤 그동안에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이제 돈을 쓰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미모도 뛰어나고 젊음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를 떠받들어 준다는 점에서 충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그 도가 가장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듯이 해외 원정, 성매매, 일본 여성들이 뭐 일부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20대 젊은 여성들. 네네네. 네. 근데 일본 가니까 그 인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일하기를 원하면 뭐 얼마든지 일할 자리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버는 돈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성매매 쪽을 하는 여성들은
그 소위 이제 일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위 그 결손 가정이라고 하나요? 그 가정 폭력이만 있다든지,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가출을 하고 혼자 살고 이래서 이제 교육 과정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이제 정상적으로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이제 유흥업소 쪽으로, 유흥계 쪽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흥업소에 취직하는 그런 여성들도 되지 못하는 이제 어린, 사회 경험도 없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소위 뭐 토요코 키즈라고 이제 일본의 그 가부키초 모 거리에 있는 이제 그 가출 청소년들을 토요코 키즈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10대, 20대 초반 이런 여성들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여성들에게 그 또 하위 계층 호스트들이 손을 뻗어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범죄 영역이죠. 일본 정부에서 근데 이렇게 보통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뭐 어떤 규제라든가 우리 같으면 벌써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규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쿄 조례라는 게 2000 몇 년도였죠? 2003년도경에 이제 도쿄 조례라는 게 발표가 되고, 호스트나 이런 유흥산업이 많이 좀 제한이 걸렸는데, 이제 음지화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약간 개인의 책임, 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나가도 이제 뭐 단속을 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걔들 책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 규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단속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변해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전부터 뭐 원조 교제도 있었고 우리가, 그리고 지금 그 이제 토요코 키즈라고 말씀드린 이제 그런 계층의 이제 가출 청소년들, 이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홍대 입구 근처에 이제 경의선 숲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경의선 키즈 이런 얘기도 붙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일본처럼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이제 최근에 있죠. 근데 뭐 뉴스라든지 뭐 유튜버들이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한 영상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이제 일본 같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뭐 가출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상당 부분 좀 그들의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입고 거기에 좀 모여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일본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잃어버린 뭐 30년 해가지고 네네네. 상당히 어두웠던 예. 그 과거가 있잖아요. 경제 그 어떤 암흑기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성매매라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직업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이제 한 달에 수입이 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는 이제 취업이 어렵거나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이제 성산업으로, 성매매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아까도 뭐 지금의 입장이 어떤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취했던 조치들, 뭔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런 어두운 음지의 어떤 그 보호 대책들. 산업에 대한 규제는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개인들의 행동에 대한 규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 그런 이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는, 저들이 어떤 음지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든지 좀
보지 않으려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개인에 대한 규제는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것들 외에 또 우리가 좀 낯선 네. 일본에 새로 생긴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요 토요코 키즈라든지 토요코 키즈는 주로 이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들이고요. 이제 타칭보라는 또 이제 여성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토요코 광장이 아니라 이제 근처에 이제 오쿠보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핸드폰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타칭보라고 불리는데 원래 이제 타칭보라는 용어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마치 그런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오늘의 일을 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쭉 서가지고 이런 이제 성매매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문화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 그 코로나를 거치고 하면서 일본도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성매매로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충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최근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일본 저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일본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네네. 통해서 돈을 모아놓고 그 모은 돈 가지고 외국 나와서 몇 개월 이렇게 살면서 돈 떨어지면 다시 또 가서 일해서 모아서 오고. 그러니까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즐겁게 살겠다. 이런 문화도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경제적으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뭐 취업을 하고 차곡차곡 재산을 축적하고 이제 이런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났었죠.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게 다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꾸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30년을 뭐 쫓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변하게 될까? 지금 같아서는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사회도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히키코모리 같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라든지 그런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이런 현상은 이제 최근에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토요코 키즈라든지 타칭포 같은 이런 성매매 쪽은 우리하고는 좀 문화적 인식이 많이 달라서 이런 방향으로는 조금 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더 병들기 전에 네. 뭔가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혹은 그렇죠. 그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네. 뭔가 치유책 아니면 무슨 뭔가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병들고 나면 이게 도저히 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네. 예.